예, 뭐 진짜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장, 요즘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이거 월간 차트 어제 결국 5,600포인트도 올라섰습니다. 마침내 5,600포인트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네. 네. 자, 화면 띄워줘요. 네. 5,600포인트도 마침내 올라섰는데 이거는 잘 아실 테고, 예. JP 모간의 그 천하의 JP 모간의 그 마르코 콜라르비치가 19년 동안 저기 JP 모간에 봉직했고 그 동안에 뭐 수석 시장 전략가로 있었는데 이때 왜 히트 쳤던 양반 아닙니까?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정말 강하게 상승 외쳐가지고 그때 또 한번 부쩍 이름값을 했고 명성을 날렸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그냥 가는 장이 됐습니까?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데 연준이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하는 이 와중에도 계속 간다 했다가 이때 한번 삐끗했고 그러고 뭔 생각을 했는지 이때부터는 갑자기 하방론자가 됐죠. 하방론자가 돼가지고 2년째 지금 계속 빠진다 해놓으니까 결국 이제 뭐 이제 좀 쉬게 됐는데요. 아직도 이 입김이 남아있어 갖고 이 4,200포인트를 갖다가 JP모건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연말입니다. 지금 이거 월간 차트인데 여기다가 8, 9, 10, 11, 12 다섯 개 한번 캔들 한번 넣어보시죠. 캔들 넣어서 지금 여기 4,200 검은색 선 있는 데까지 올라오면 이거 뭐 무슨 일이 벌어져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이 가파르죠. 네. 하다못해 이게 그 소장님, 네.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잘 안 하시는데, 들리신다고? 예, 예. 좀 그 예. 마이크 위치가 문제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내 탓이로 소이다. 내 탓이로서이다. 네. 예.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미국장은 네. 하다못해 그 구름에 발은 닿고 있어야죠. 네. 구름에 발 닿는다고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시각적으로라도 구름에 발은 닿아 있는 정도가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 구름에서도 발 떨어져 있는 거 보죠. OMA 위에서 훨훨 놀고 있습니다. 이 이격은 엄청 큰데 그런데 MACD 오실레이터는 뭐 아직까지 괜찮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뭐 갑자기 블랙먼데이 어때요? 한 달 사이에 21.7% 빠진 거는 왜 또 상기시키느냐? 견딜 수만 있으면은 견디면 무조건 다 남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우선 보시면은 저 같은 차트쟁이 눈에는 우선 이거 하락 추세선 뚫었습니다. 하락 추세선 뚫었고 구름대 이 두터운 구름대도 그냥 단번에 2주에 걸쳐서 뚫었습니다. 또 후행 스팬도 지금 이제 마침내 가격대를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가 시사하는 바는 이거는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건데다가 데일리 보시면 이 상황이죠. 이렇게 다지다가 이제 휙 날아가는데 여기서 아마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빌 그로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밈 주식 같대요. 잽이나 게임스탑 같이. 게임스탑은 잘 아시는데 잽 한번 보시죠. 저 이 종목 이번 기사 보고 이제 처음으로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회사 이름은 잽 일렉트릭 비클이네요. 꼭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무슨 뭐 그런 거죠. 그래 보니까 전기로 전기 관련해서 배터리로 뭐 만드나 했더니 이거 만드네 이거 사진 보시죠. 보면 부산에 어떤 기업이 생각납니다. 부산에 어떤 기업이 생각나는데 이 상장 이후에 한 200불부터 시작했던 이놈이 지금 9.35까지 왔으니까 상장 이후에 95.24% 빠졌네요. 네. 그냥 1차 전지 건전지만 넣어도 되는 저런 거 하고 지금 이걸 테슬라하고 자 그랬더니만 빌 그로스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이렇게 반박하네요. 빌 그로스 같은 양반은 투자 결정을 갖다가 뭘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은 looking in the rear view mirror입니다. 앞을 보고 안 하고 이거 옆에 백미러 보고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한물 같다 이제 꼰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기사 보세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말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사이에 브로맨스입니다. 남자들 사이에 로맨스를 갖다가
그거 할 정도의 우정이란 얘기죠. 이게 2020년 2월 기사입니다. 2020년이면은 4년 전에 선거했던 때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이런 기사가 이미 나왔고, 요거는 5월 29일자, 금년 5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 머스크하고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growing alliance, 이 뭐랄까요? 연계 서로 딱 손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글씨 보면은 다시 재집권하게 될 것 같으면은 백악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어떤 자리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시면 대단하죠. 이게 그때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트위터 본사에 처음 들어가던 날 이거 화장실 배수구 세면대 이거 들고 가면 이 표정 말입니다. 네. 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저 돈 때문에 트위터 인수한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쪽에서 저질렀던,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게 짝이 없는, 저거가 뭔데 막 저거가 검열을 해가지고 계정 폭파시키고 삭제시키고 말입니다. 동영상 올린 거 못 올리게 하고, 어떻게 그 꼴 못 보겠다고 한 거고, 너희 같은 애들은 싸그리 이쪽으로 이 배속으로 확 밀어내겠다 하는 그 의지였죠. 실제 그렇게 해서 요즘 X에서는, 트위터가 아닌 X에서는 별의별 게 다 올라옵니다.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픈 AI 고소했죠. 샘 알트만하고 같이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샘 알트만은 돈 되는 쪽으로 가자는 거고, 머스크는 야 그거 돈 상업적인 그걸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둘이 좀 틀어졌다는 건데, 머스크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람입니다. 잠시 이제 격길로 빠졌는데, 지금 시장, 특히 미국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도 지금 걸 예를 들어야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텐데, 88 올림픽으로 가겠어요. 88 올림픽으로 가서 저기 그냥 정 생각 안 나시면 그냥 2002년 월드컵으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88까지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88 때 대표님은 1908 저 그때 태어났었나? 예, 알겠습니다. 이 벤 존슨 보세요. 벤 존슨하고 여기 제일 이쪽이 칼 루이스입니다. 네. 기사 한번 볼까요? 아 그때 맞아요. 저 아주 시끄러웠죠. 칼 루이스가 그때 9초 9위로 들어왔거든요. 그 직전까지 세계 신기록은 9초 93이었습니다. 그래 0.01초를 갖다 줄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갖다 경신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벤 존슨이 얼마나 돌았나 하면은 9초 79로 돌았어요. 9초 79로 들어가지고 들어오면서 보세요. 얘 못 따라왔지 하는 거 확인하면서까지 들어옵니다. 칼 루이스의 벙찌는 모습. 그런데 문제는 3일만 있다가 3일 후에 결국 도핑 테스트에 걸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박탈당하고 상금이고 메달이고 전부 칼 루이스한테 가고, 와, 그거 하다가 결국 나중에 사람 안 변합니다. 또 그 약물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영 그거 했는데, 자, 뭐 이런 기사도 있죠. 양날이검 스테로이드 부작용, 이것도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미국 시장은 약 빨고 달리고 있습니다. 약 빨고 달리는 중인데, 그러고 나서 후유증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냥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몇 번 소개했는데, 제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경마장에 말들 보면 이렇게 옆에 보지 말라고, 방해받지 말라고 이렇게 눈 가리기를 하고 앞만 보고 그렇죠. 달리잖아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AI 그리고 연준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포모, 이러다 보니까 뭐 오래된 문제죠. 민간이나 정부는 할 것 없이 천문학적인 빚의 문제, 부채 문제, 인플레이션이었던 다시 한번 재가속될 상황. 그래서 슬슬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경기 둔화, 뭐 정치적인,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등등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이 리스크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요거만 보고 달리고 있는 중이죠. 달리고 있으면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M7 쪽으로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 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 야, 이탈하지 마, 쫄지 마, 던지지 마, 들고 있어, 이겁니다. 이 스크럼 짜고 가는
그런 분위기죠. 요즘 진짜 그 M7 보면은 저런 느낌이에요. 그죠? 서로 하나씩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끌고 가주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뭐 이런 장이 되는데 요 상황에서 요게 이제 미국 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요걸 갖다가 이런 분위기 하에서 조금 흉내는 내는 와중에 꾸준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빨리빨리 왔을 때 기회 왔을 때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여전히 발빠른 순환매 하기 좋은 말로 뭐 그런 정도인데 그 와중에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이 PER이 안 나오는 종목들 이제 소위 우리 돈나무님, 캐시우드가 네, 좋아하는 성장주들, 성장주들 PER이 안 나오는 이런 것들 아직 적자 돈 못 버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는 뭐 그런 어떤 뭐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 많은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막상 시작이 되면 네. 이제까지 올라왔던 이것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까지 빌빌대던 그 중소형 성장주들이 갈 것이냐. 네. 그것도 의견이 좀 나누긴 해요. 예. 가던 게 더 간다. 예. 못 가던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갈 것이다. 지나봐야지 알겠죠. 그렇죠. 다 그럴 듯해가지고. 그럴 듯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죠? 파월 얘기 좀 할까요? 파월이요. 네. 예. 이번에 오늘 사실 미국 증시가 좋았던 게 상원 하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완화적인 비둘기 발언을 했다. 뭐 때를 놓치면은 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사실 미국 증시를 올리는 요소가 되긴 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 이제 뭐 1년에 2번 있는 반기 보고서인데 그러니 첫날 상원 그저께 그리고 어제는 하원에서 했는데 첫날 뭐 사실 패는 다 까죠. 패는 다 까는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 다 보신 내용이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네요. CNBC가 헤드라인을 잘 뽑았습니다. 파월이 말하기를 금리를 갖다가 높게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은 경제 성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죠. 네. 예, 그래서 이 표현 어떤 제약적인 통화 정책 갖다가 이렇게 줄여 나가는데 이건 너무 늦게 또는 너무 금리 인하가 또 적어도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경제를 갖다가 그리고 고용을 갖다가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작심하고 깜빡이 켠. 오늘은 저기 키워드가 깜빡입니다. 깜빡인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쪽이거든요. 인상은 네. 영 물 건너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글로벌 모니터 안근무 편집장의 아이디어에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페드 워처인데요. 중앙은행 총재로서 중앙은행가가 쓸 수 있는 화법이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아예 분명한 시그널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설이 지금 확 나온 확 거죠.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아주 공격적인 전망도 합니다. 잘 몰라. 오늘 밤에 CPI가 아닌 게 아니라 근원 같은 게 뭐 0.1%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니면은 보합 이런 수준으로 나와버리면은 이달 말에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던 단어가 상당히 considerable 이런 식으로 노동 시장이 그동안에 늘 인플레만 됐는데 이거죠. 뭐 파월이 인플레 됐고 이제부터는 고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고용 시장이 그거 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 이제 뭐 실업률 4.1%인데 하는 얘기는 야는 한번 방향 잡으면 빨리 가더라 뭐 이런 얘기고 이 두 리스크 물가가 튀는 것도 리스크고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 거 사람들이 실업이 막 증가하는 것도 리스크인데 이 두 리스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의원이 물었죠. 금리 언제 내릴 것이냐 하니까 거기서는 살짝 또 여기서는 낚이면 안 되지 싶으노니 미래 정책 결정 타이밍에 관한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은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는 완전 깜빡이 큰 거예요. 문제는 이제 언제냐 이건데 그리고 어제 하원에서는 요 말이 재밌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보시죠.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선언할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고려하기 위해서 꼭 인플레가 2%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연준이 제시했던 소위 말하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 즉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2% 밑에 한참 아래, 심지어 디플레까지도 있었던 세월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2% 위에 좀 이렇게 상당 기간 있어도 이거는 평균적으로 2%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어쨌거나 이제 2%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보지만 요거 공화당 의원이 묻더라고요. 9월에 금리 내리면 이건 너무 정치적인 결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거 우리 그런 거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죠. 당연히 말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7월 달 당장 이달에는 그냥 페드워치를 보면 시장은 여전히 동결로 배팅하고 있습니다. 95%예요. 9월 가서 이제 내리겠다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7월에 내리면 이 깜빡이는 진짜 이거는 매너 없는 깜빡이죠. 깜빡이가 뭐예요? 넣고 그래도 한 200~300m는 가면서 이렇게 차선을 바꿔주는 게 그렇죠. 잘하는 운전이지 예고는 않습니까? 좀 해줘야죠. 방향성.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그거라면 이달 FOMC 성명서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의 정도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정도로 딱 시그널을 주는 거, 그 다음 9월 가서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거 이래 놓고 나서 CPI 조금 그거 하게 나오고 지난번에 확인했던 고용 조금 나빠졌다고 이달 당장 한다는 얘기는 완전 그 김 여사 운전이죠. 나 차선 바꿔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그냥 옆에 차가 있고 없고가 안 보이고 볼 것도 없이 그냥 꺾고 완전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애초부터 이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신화죠. 미스. 영어의 미스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의 신화가 아니고 우리 사전적으로 신화라고 하지만 요거 약간 거짓말 내지는 엉터리라는 의미가 있죠. 네. 파월, 트럼프 슬라이드 빨리 안 넘어가네요. 지금 이거 나가고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가 안 넘어갑니다. 화면이 안 보이시니까. 네. 벌써 이거 2월달 기사인데요. 2월달 기사인데 파월은 매우 정치적이다. 민주당을 도와주니 뭔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이고 금리 인하하면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다. 중동 갈등은 유가 급등에 따른 거대한 이어질 것 이런 얘기들을 2월달에 했으면서 어쨌거나 당연히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는 금년 들어서부터 말이죠. 이렇게 멀쩡한 얼굴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실리더란 얘기입니다. 언론 매체에요. 대표님 기억나세요? 이 양반 현직에 있을 때도 미국의 주류 언론이나 미국 주류 언론을 갖다 뺏기는 우리는 할 것 없이 사진 보면 전부 뭐예요? 이런 사진만 하냐. 맨날 욕하는 거. 맨날 막 버럭버럭거리는 영감 같은 사진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여기도 파월도 트럼프가 임명한 공화당원이라고 합니다만 이 눈빛 보시면은 어쨌거나 여기입니다. 뭐 얘기가 길어져서 합니다만 심지어 최근에 그런 기사도 나왔죠. 연준 해체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갖다 제목만 보고 예를 들어서 야 진짜 트럼프는 또라이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미국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입에서 그쪽 캠프에서 되고 나면은 연준을 갖다 해체하겠다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인가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연준의 역사와 연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음모론들 이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증시만 환호했어요. 증시만 환호했지. 지금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이거 보세요. 어제나 그저께나 할 것 없이 10년물, 2년물 할 것 없이 사실 그닥 안 움직입니다. 채권 쪽이. 요때는 그거였죠. 요때 바짝 뛴 것은 1차 TV 토론 이후에 이거 바이든 물 건너갔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야 이거 미국 재정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그거였고요. 유가도 뭐 그렇고 달러도 그렇다면은 약세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쨌거나 뉴욕 증시는 주식시장만큼은 지금 약 빨고 달리고 있다 하는 그 생각이 들고 말 나온 김에 오늘 금통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깜빡이를 켰습니다. 마침내. 지난 5월 금통위 때만 해도 이창용 총재 입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뭐 깜빡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동결은 전부 다
저는 동결이지만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인하하자는 금통위원 총재 제외한 6명 중에 한 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랬고 이런 기사들 보세요. 이 깜빡이라는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 깜빡이라는 표현은 이 통화정책 당국 중앙은행들이 시장과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2010년 그 무렵에 김중수 총재 시절에는 이거 진짜 말 많았습니다. 말했던 거 하고 실제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안 맞다 보니까 심지어 얘기했던 게 거꾸로 가기도 해가지고 말이죠. 깜빡이는 좌회전 넣고 우회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와 행동의 불일치가 길어지면 중앙은행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인데 여기서 이제 이제 하나의 리스크라기보다도 제가 보기에 뭐 정치적인 건 아니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연준이든 미국 재무부든 옐런이든 파월이든 그렇게 해야 되겠을까요? 선거 때까지 어쨌거나 뭐 경기도 부러뜨리면 안 되고 네. 당장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 유권자들 보기에 제일 뿌듯한 거는 뭐예요? 주식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시장이 좋아야죠.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초식은 그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9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기대감을 살려두는 거죠. 7월 달에 그렇게 하고 또 8월 달에 한 번 더 기회가 옵니다. 잭슨홀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도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그 버간디 넥타이 메고 나와서 그렇게 해주면 시장 또 좋아할 거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9월쯤 가서 실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났을 때도 바로 11월 5일 그 선거 때까지 쭉 조정 없이 그냥 계속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지 막상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시장은 어떨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이 네.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그게 기폭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조금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이래저래 정치적인 문제는 한번 좀 보고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어쨌거나 전 세계가 이 표정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멍한. 예, 이 표정을 보면서 그 한간에 돌던 바이든 이미 치매야 이제는 파킨슨 병 얘기도 나오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동안에 그렇게 바이든을 갖다가 쉴드 치고 트럼프 목 잡아먹던 CNN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이 준비된 듯이 바이든을 몰아세우는 거 있죠. 물러나라. 예, CNN에서 이렇게 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국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당신 물러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자 그러고 나서 잠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안으로 또 올랐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또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이 사람들은 이번에 나와서 트럼프한테 못 이기면은 이 두 사람은 이 나이에 그 다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가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선풍적인 뭔가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람 생각 다 비슷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미셸 오바마냐 이런 그냥 얘기도. 인기 많이 대중적 인기 있는 예, 사람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에 미국은 내전으로 돌입할 확률이 더 높아졌고 그리고 maybe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가수도 제법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데 이걸 다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입니다. 미셸 오바마는 여나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맛이 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와스퍼,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그 미국의 건강을 이뤘던 그쪽에서는 이쪽 사람들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그렇게 바이든 실드 치던 타임즈가 이렇게 표지 나오죠. 패닝. 네. 이코노미스트지 보세요. 소위 말하는 포터스 아닙니까?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나서 이거 시사한 이 그림의 의미는 아시길 텐데 저는 이거 자료 준비하다가 금년 2월 24일자 이 표지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유럽 준비됐니? 이 누군지 아시고 푸틴이고 이 뒤통수만 나옵니다만 트럼프. 딱 봐도 트럼프 아닙니까? 세상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1차 토론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박빙의 여론조사네 어때
지지율이나 이러면서 왔던 건데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요것도 제법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 흑인 여성으로서 뭐 흑인 대통령 갖다 보좌했네 어전에 그거 갖다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바이든이 또 실수한 거예요. 2020년에 한 번 더 트럼프를 이기겠답니다. 지금 2024년인데 그만큼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자비를 안 보여주고 있다. 이 최근의 이 실수에 대해서 그런 얘기인데 요거 한번 보시죠. 한번 느낌을 한번 보세요. Let me say this as clearly as I can. 근데 요거는 내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나 사퇴 안 한다. I am staying in the race예요. 그리고 I'll beat Donald Trump. 나 트럼프 이길 거야. 나 그를 갖다가 한 번 더 이길 거야. 2024년에 해놓고 나서 딱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찡하니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실수를 갖다가 이렇게 감지하고 나서 한 몇 초 있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By the way, we are gonna do it again in 2024일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고 그거 하면 더 할 거야. 이게 뭐 do it의 it이 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미국 대선이 증시에도 큰 변수. 왜냐하면 네. 이들의 정책과 밀고 있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변수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확실성이 결국은 또 증시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미국장만큼은 뭐 어쨌거나 꺾이는 거 보고 의사결정을 해도 괜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스크럼 짜고 있고 나도 이렇게 끼고 있는데 내가 먼저 나갔다가는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배신자. 그러니까 눈치를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미국 시장이 꺾이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는 즐기되 입구에서 즐겨라.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 요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같아서는 워낙 강해가지고 예. 이게 우리가 그냥 즐기다가 그냥 다 잊어버릴 것 같아.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약간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수만 봐서는 강세장 진입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술적으로 그 시그널은 이거예요. 우선은 이겁니다. 이때 슬라이드 한번 코스피 월간 차트로 넘겨주시면은 그동안 코로나 때 고점 3,316에서부터 여기 이 하락폭에 대해서 조정 차원은 이미 넘어섰어요. 네. 2,870을 갖다가 넘어섬으로써 2,860, 70을 갖다 넘어섬으로써 이건 올라섰고 그리고 후행 스팬도 이제 가격대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다못해 이 검은색 우상향선까지는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3,300 가자는 얘기는 그렇고 가는데 이 가는 과정에서 어느 놈이 가고 어느 놈이 못 가는 와중에 지수가 저렇게 올라갈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봐서는 현재 이걸 인정해 준다면은 이 차트를 갖다 그대로 저같이 또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수가 빠진다에 배팅할 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강하니까. 네. 환율도 지금 상황에 봐서는 그래도 조금 한 1,350원 어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먼저 한번 내려가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는 미국 꺾이기 전에 우리가 뭐 먼저 틀 건 없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 하고 소위 말하는 무슨 뭐 바이오니 뭐니 막 돌아가는 그 테마주들에서 어느 날은 얘들이 매겨주고 어느 날은 들었다 갔다 물리고 이 부분은 자신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뭐 쫓아갈 수가 없네요. 하여튼 추세가 지금은 어쨌든 상승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네. 그렇고 이것을 미리 빠져나올 일은 없죠. 이가 어디가 끝날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뭔가 꺾이는 어떤 시그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각자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러한 신호들이 나왔을 때는 바로 다시 올라간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각오, 헤어질 결심을 하자.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요즘 할 수 있는 말이 뻔합니다. 엔비디아 팔까요 하면 아니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들고 계셔야 됩니다.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없는 사람 지금이라도 담아요 하면은 아니요, 조금 기다렸다가 싸지면 이거는 조언도 아니고 전략도 아닌 거예요.
팔까요 하니까 아 붙들고 있어 이러고 그럼 지금 살까요? 에이 그건 아니야. 이건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냥 들고 있는 사람만 하고 없는 사람은 사지 말란 얘기지. 같은 원리로 삼성전자 3년을 2년을 고생하셨나요? 한번 붙들고 있어 보죠 뭐. 우리도 스크럼 짜고. 갑자기 이 중요한 시기에 사상 초유의 파업을 하겠다는 둥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발등 찍는 어떤 그런 양상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뭐 삼성전자 지금 거시적인 환경은 지금 뭐 엔비디 TSMC 파운드리 확 밀려버리고 오늘 뭐 수출 지표도 나왔습니다만 진짜 많이 수출 많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을 땐 나쁠 때를 대비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또 뭐 노동자들도 또 그게 또 본인 권리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잘 알아서들 하세요. 참나 이거는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기는 뭐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안타깝죠. 좀 이제 갈만하나 싶었더니 그런 악재가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요구 사항이 합리적이냐 이거는 아마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이제 생각들을 해보시면 갈라지겠죠. 나름대로 각자 생각들이 정리가 되시겠죠.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